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거인을 링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플라톤과 헤겔.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를 두고 벌이는 이 세 개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그거 정말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근대 독일의 헤겔. 이 두 철학의 챔피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정말 극적인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그들의 세계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선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에게 진리를 찾는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너머,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이었어요. 플라톤 철학의 심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완벽한 정의, 완벽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영원하고 완벽한 세계. 그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그 완벽한 원본의 어설픈 복사본,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알메도 레벨이 있다고 봤어요. 분할된 선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는 그냥 그림자를 보고 진짜라고 믿는 상상의 단계입니다. 거기서 조금 나아가면 실제 사물을 보는 믿음의 단계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수학 공식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가 바로 이데아 그 자체를 직접 보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마치 알매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 같죠? 이 알무로 올라가는 과정이 사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동굴의 비유를 들으면 이게 아주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플라톤 철학의 모든 것이 이 비유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병문 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 뒤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앞으로 여러 사물들이 지나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벽에 비친 그림자뿐이죠. 그들에게 진실이란 그냥 그 그림자고 현실은 그게 전부인 겁니다. 자, 그러다 누군가가 족쇄를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갑자기 눈부신 태양을 보면 어떻겠어요? 눈이 멀듯이 고통스럽겠죠?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 깨달음,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방향을 트는 아주 고통스러운 영혼의 대전환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링 위로 두 번째 선수가 올라옵니다. 헤겔입니다. 플라톤이 진리를 저 하늘 위에서 찾았다면 헤겔은 그 진리를 땅으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으로 과감하게 끌어내립니다. 이건 플라톤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헤겔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진리는 저기 어딘가에 완성된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다. 플라톤의 정적인 진리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그럼 진리가 어떻게 발전하냐고요? 헤겔은 그 동력으로 변증법이라는 엔진을 제시합니다. 아마 정반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어떤 주장, 즉 정이 나옵니다. 그럼 곧바로 그 주장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반대 주장, 반이 등장하죠.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두 주장의 장점만을 모아서 더 높은 차원의 결론, 바로 합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진리가 성장하는 거죠. 이 변증법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절대왕정, 정이라는 시대가 있었죠. 여기에 맞서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혁명사상, 반이 등장해서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그 결과 왕정도 아니고 혁명의 혼란도 아닌 개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대 국가, 합이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합은 그냥 둘을 적당히 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단계에 좋은 건 보존하고 나쁜 건 극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 이걸 독일 철학에서는 지향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부릅니다. 이 변증법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절대지입니다.
이건 플라톤처럼 내 밖에 있는 어떤 진리를 딱 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의식, 즉 정신이 수천 년의 역사, 그 모든 싸움과 발전을 쫙 되돌아보면서 아하, 이 모든 게 결국 쟁점별로 하나씩 짚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첫째, 진리가 어디 있냐? 플라톤은 저 세상 너머를, 헤겔은 바로 이 역사 속을 가리킵니다. 둘째, 삶의 관계는 플라톤은 아는 주체, 영혼과 알려지는 대상, 이데아가 분리되어 있다고 봤지만 헤겔은 결국 아는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된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 역사란 무엇인가? 플라톤에게 역사는 진리와 상관없는 덧없는 그림자놀이지만 헤겔에게 역사는 진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무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의 머리 아픈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거인의 생각은요,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는 플라톤의 믿음. 이게 바로 자연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과학의 정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있다고 믿는 보편적 인권 사상의 튼튼한 철학적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한다는 해결의 생각은 우리가 사회의 진보,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왜 혁명이 일어나는지, 낡은 생각은 어떻게 새로운 생각으로 대체되는지, 그 역사적 변화의 논리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준 셈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에게 진리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저 멀리 있는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반면에 해결에게 진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대화 드라마인 셈이죠. 결국 이 거대한 철학적 대결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는 저 높은 곳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작품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으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잘 들어봤네요. 헤겔과 플라톤의 진리에 대한 관점들 비교해 봤는데요. 플라톤은 뭐 잘 알다시피 진리라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인 거죠. 이데아라는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식의 능력, 즉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해야 된다. 즉 인간이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는데 그 감각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이데아를 알 수가 없고 그 감각이 쌓이면서 어떤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믿음이 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의견들, 이럴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 이런 것 역시 이데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더 말하자면은 발전을 해서 완전히 어떤 기하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필연적인 그런 원리들, 이데아의 세계의 원리를 이제 추론해내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데아를 직관해내는,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직관력까지 인간 입장에서의 진정한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즉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성장하고 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 헤겔은 그런 이데아라는 세계를 부정한 거죠.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감각으로는 육체적 감각,
인간의 감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의 문제이고 이 세계 자체가 즉 진리가 변해가는 것이다.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자면은 우주의 일부분이고 그 우주 자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성장해 갈 때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감각적인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플라톤과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알 수 있는 능력, 뭔가를 보게 하는 그런 의식의 능력이 이제 성장해서 절대 정신으로 성장해 가는 것,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왜 헤겔을 확신을 가져다 줬는지, 진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데 적어도 저는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부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듣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보다는 헤겔의 생각으로 이제 기울게 된 그런 면들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좀 궁금한, 누군가가 좀 잘 아시는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긴 하네요. 물론 잘 알려진 대로 그걸 설명하는 그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설명할 때 변증법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이제 다이얼렉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를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도 변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도 한국말로는 이제 변증이라고 해서, 변증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요소가 있는데, 헤겔의 변증법은 이제 어떤 것이 의식이 성장해가는 그런 존재가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표현을 한 거죠. 정의 모습에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반, 즉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그 정반이 합쳐져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로 발전해 간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표현들로 잘 표현들이 아주 멋있게 쓰여지긴 하지만 저로서는 정과 반이라는 모순이라는 것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모순이 합의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더 깊이 대화해보고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긴 하네요. 어쨌든 플라톤과 헤겔, 플라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의 능력이 성장해야 된다 라고 봤다면, 헤겔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역사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절대 정신으로서의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본 그 두 차이점이 아주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